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애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인데요.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이제 엊그제 같은데 이제 11월 달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곧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애견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뭐 농사일이 이제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이제 겨울에 또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가지들 전정 작업도 해야 되고, 이제 휴면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온에 좀 이제 퇴비라든가 이런 이제 어, 조금 이제 그렇게 바쁘지 않은 일들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저는 좀 즐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노력 중인데요. 제가 이제 젊은 시절 직업 간부로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 간부로서 생활하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너희들 뭐 야 조용히 해. 너희들 대배가 조용히 해. 아, 뭐 군에서 주는 나라에서 주는 봉급 받아가면서 이렇게 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요. 좀 국민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게 이 군인이라고 하는 그 직업은 나 자신을 국가에 어, 맡긴 그 노비와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노비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데요. 나의 자유권이 국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부대 가족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닌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면서 이렇게 좀 억압받고 통제받으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 후에 뭐 머리도 마음껏 길러보고, 이제 꽁지머리라고 해서 이렇게 좀 머리를 묶고 다니고, 수염도 이렇게 이제 키워보고, 뭐 색스폰도 해보고, 사회복지사 활동도 하고, 뭐, 하여튼 제가 해보고 싶은 일은 거의 해봤던 것입니다. 뭐, 어,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들이 이제 뭐 분재라든가 저 이제 뭐 분재를 깊이 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정신 그 수양 차원에서 이제 분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재를 뭐 진백이라든가 뭐 철쭉류 뭐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고요. 이제 소나무를 특별히 좋아합니다. 뭐 한국민의 정서에 뭐 진돗개도 좋고 뭐 특히 이제 소나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이제 이곳에 터를 잡고 소나무를 한 5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조경 쪽에 일을 하면서 이제 일 끝나고 나면은 조금 이제 짜투리목이 있습니다. 좀 나무 그 수영이 좀 떨어지는 나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좀 얻어서 심기도 하고 또 이제 전문적으로 나무를 판매하는 데서 이제 나무를 구매해서 식재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와갖고 생각을 하면은 너무 많은 나무를 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아, 좀 볼품없는 나무도 손 가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어, 요즘 이제 소나무 전정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나무가 크게 봄에 이제 어, 솔잎 해파리 뭐 그런 약재 치는 거하고 뭐 순지력이라고 해서 순이 약 한 50cm 정도, 45cm, 50cm 막 이렇게 자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년이라는 시간을 나무를 키웠으면은 그 나무가 어떻게 됐나 한 5m 이상 자랐겠죠.
이 조용소나무라는 것은 최대한 크기를 억제를 시키면서 나무 굵기를 불키고 또 나무를 수영을 우리가 그 등산을 다니다 보면은 이 고산지대에 아주 멋진 소나무 한 그루가 절벽에 딱 있으면은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형태의 나무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사실 이제 그 사람의 손길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나무를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바위 위에 안반 위에 그런 소나무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늦죠. 뭐 수백 년 뭐 이렇게 자라면서 그 정도 굵기를 자랑하고 또 이제 모양도 그 뿌리를 못 뽑기 때문에 나무가 그 기형학적으로 이렇게 아름다움을 유지를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그 소나무를 우리가 조형수로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제 영양분을 줍니다. 뭐 퇴비도 주고 하기 때문에 빨리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순이 그만큼 이제 빨리 길게 이렇게 자란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인위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절제를 하고 필요 없는 가지 도장제를 제거를 해가면서 이제 봄철에 4월 달 그때 이제 한번 하고 7, 8월 달에 이제 순을 또 제거를 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순이 나는데 그 순이 이제 요즘 보면은 한 마디가 뭐 한 3cm, 5c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속가내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좀 빨리 자라고 이제 수영도 인위적으로 만들고 나무가 이제 웃자람을 방지해서 우리가 조경수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무를 만지면은 좋은 점이 시간이 상당히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생각 못하고 나무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니까 상당히 조금 정서적으로 안정도 되고 또 나무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그러니까 가꾸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막 그냥 얻어서 이렇게 심은 식재한 나무는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별 어떤 아름다움, 뭐 가치 이런 게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소나무 이렇게 심어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3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심어놓은 나무 10년이 지나서 뭐 100만 원, 300만 원 하는 그런 나무로 이렇게 완성되었을 때 상당히 그 뿌듯함을 느끼고 내가 300만 원 주고 나무를 사다 식재한 거보다 그 이상의 어떤 성취감, 행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무를 좋아해서 무슨 조경 회사라든가 분재하는 분들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멋진 나무 이렇게 보면은 소나무가 뭐 한 밑에 직경이 뭐 한 30cm 이상 뭐 40, 50 이렇게 되는 나무 키가 한 2.5m 뭐 이런 나무들 보면은 멋있다 하면은 기본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 나무도 잘 하면은 나무 시장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진돗개를 이제 배우면서 진돗개는 이런 게 순종이야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흔히 알듯이 뭐 다리는 뒷다리가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뒷다리가 이제 길다는 얘기는 뒤로 뻗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뒷다리가 뒤로 뻗쳐 있다는 것은 이제 형질적으로 야 진돗개가 아니지 않냐. 뭐 등선이 직선 조금 잡종이다. 예, 이제 등선이 우리나라 산 정상처럼 이렇게 이제 곡선을 이루어야 된다.
이제 두상은 등선하고 이렇게 수평해야 된다. 이게 고개를 빳빳이 이렇게 코브라처럼 들고 있는 개는 순종이 아니다. 또 안색이 붉어야 된다. 초점은 눈에 칩처럼 이렇게 박혀야 된다. 뭐 이제 모질은 가시처럼 거칠어야 되고 이렇게 낚싯바늘처럼 이렇게 꼬부라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뭐 엠바크 회사에 유전자 검사를 신청을 하면은 이제 키트가 와서 그거를 치아를 문질러서 이제 보내면은 유전 검사를 해서 그 유전 결과가 나옵니다. 검사 결과가. 근데 이제 전문 브리더가 저한테 와갖고 그 엠바크라는 회사는 순종 잡종을 가르쳐 주는 데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분 생각이죠. 저도 그럽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결과물에 순종 잡종이 가려지거든요. 그 위에 부견, 모견, 부견의 부견, 모견, 할머니, 할아버지죠. 이제 모견의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쭉 이제 그 윗대가 다 나오는데요. 뭐 차우차우라든가 피플이라든가 뭐 이런 세파트라든가 유전자를 그 회사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돗개 유전자를 안 가지고 있어도 나름대로 이렇게 순혈 여부가 가려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진돗개의 샘플도 어떻게든 이제 자기들이 회사에서 구축을 했으니까 그 돈을 뭐 40만 원, 50만 원 받아가면서 순종이다 이렇게 잡종이다를 혼혈견에 대한 판별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요즘은 이제 자기가 좀 관심만 있으면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유전자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거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개를 13마리를 받았지만은 그 중에 3마리가 이제 뭐 혈이 섞인 개가 나왔는데요. 저가 이제 뭐 지난 일이나 과거 일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조금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개를 기증을 하고 싶다. 거의 저한테 분양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제 황구 암남인데 그 그때 당시 이제 그러면은 욕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개를 한번 보자. 그러니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개가 토종 맛이 나고 뭐 전혀 이상이 없고 나름대로 아주 멋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러면 뭐 조건 없이 기증을 해주신다고 하면은 저희 그 종핑기원으로 쓰겠습니다. 해갖고 이제 개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 개가 이제 그 문제가 조금 있는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분이 왜 이 개를 저한테 반납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혓바닥을 보니까 혓바닥에 그 밤할 만한 그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개가 임신된 상태인데 새끼를 출산하니까 뭐 이렇게 혈반이 뭐 5개, 6개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제 혈반이라는 게 뭐 콩할 만한 혈반이 1개, 2개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뭐 그분 얘기를 듣자면은 뭐 진돗개 뭐 진도 원산지 개들도 있었다 그 얘기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유전자 검사를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뭐 1년 뭐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전화 와서 그 개를 분양금을 저한테 반환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 좀 어처구니가 없었던 그런 경우였는데요. 이게 과연 제 책임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순종을 분양한다는 분한테 개를 받았는데 내 개가 뭐 잡종혈이 나온다. 참 그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그 것이 아닌가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만약에 잡종이라고 했으면 여러분께 분양을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해서 그런 개들을 다 이제 없앴는데요. 뭐 진돗개가 그 표준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는 이래야 된다. 표준에 벗어나는 개들은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어느 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가 뭐 개를 그 유명한 대한민국에 알아주는 협회에서 이제 개를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뭐 그 개가 이제 뭐 사고로 죽어갖고 뭐 첫째 자식이 이제 큰 애가 이제 분양을 해줬는데 두 번째 이제 아들이 그러면 요번에는 제가 분양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분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개가 이제 목줄이 감겨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이제 뭐 반값에 주마 해갖고 이제 개를 받았는가 봅니다. 근데 이 분양이 좀 늦어진 개를 이제 분양을 받았는가 봅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막 그냥 목줄을 이렇게 잡고 막 그 이동장에 뭐 때려갖고 집어넣어갖고 분양이 갔다. 뭐 그래서 키우는데 사람을 잘 안 따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개를 배울 때 진돗개는 외형 플러스 성품을 본다. 이게 이제 진돗개 고유한 성품 있지 않습니까? 뭐 아무데나 대소변을 안 본다. 그다음에 뭐 정중동 자세 딱 보고 눈알만 왔다 갔다 왔다 뭐 하는 뭐 그런 거라든가 잘 짖지 않는 뭐 이런 등등 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개를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꼬리를 베었는데 딱 집어넣고 막 똥을 질질 싸는 겁니다. 제 사무실에 딱. 그거를 볼 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암개를 한 마리 키우고 싶다 해서 암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충진에 혈통서를 안 주고 국견협회 혈통서 그쪽에 이제 K협회 거기에 이제 분양을 받아서 이렇게 분양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외형적인 표준, 성품 이런 거에서 진돗개를 가릴 수 있다. 물론 이제 참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모든 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쯤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실 개를 이렇게 보면은 만색도 흐려지고 뭐 체형도 과거의 그런 체형이 아니고 조금 약한 개들이 좀 많이 나오고 모질도 짧아지고 꼬리도 약하고 이런 개들이 다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좀 이제 안타까움도 있고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핵심적인 이유는 그게 이제 그 외형적인 표준이 꼭 옳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혈이 섞이지 않아야 되는데 그 진도군의 원산지 혈통을 관리하는 분이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한 90년도에 그 TV를 봤는데 큰 호수에 잉크 몇 방울 떨어졌다고 호수색이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혈이 섞여도 뭐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분이 하셨는데, 식물, 제가 이제 해파병을 가면서 이제 선진국, 호주나 이런 데를 가면은 신발 밑에 있는 그 소독을 굉장히 철저를 합니다. 이물질 다 제거하고. 이런 이유가 그 안에 식물 씨앗들이 반입되는 것을 연묘해서 그렇거든요. 한 번 섞이게 되면 식물이나 동물은 혀를 정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믹서견을 키우는 분들을 안 좋거나 비하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중요한 것은 순수 혈통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그만큼 좀 힘들다.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충진에는 제가 직업적으로 뭐 개를 분양해서 생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단지 이제 제가 개를 좋아하고 26년 동안 나라를 지킨다 생각하고 특전사에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역하고 연금 생활을 하면서 순수 토종진돗개를 뭐 지킨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4시간 뺏기고 어디 함부로 가지도 못하고 뭐 한 달에 사료값이 이제 6, 70만 원 이상 들면서 애들 여러 가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은 다른 데로 제가 이제 공기 좋은 데서 전원 생활을 해가면서 뭐 사과 농사 짓고 아이들 키우면서 만족스러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전화 오셔갖고 개를 뭐 분양을 이야기하시고 하는 과정에 뭐 얼마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형편이 어려운 분한테 좀 저렴하게 들을 수도 있고 또 개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드릴 수 있는 것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다 가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진돗개 좋은 거는 수천만 원씩 가는 그런 진돗개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애견인 분들이 단순한 그 가격 문제로 저에게 하시지 말고 오셔서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면서 좋은 시간 이렇게 보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바쁠 때 여러분들이 찾아오면은 만나서 좀 차 한잔 나누기도 사실 저는 좀 어려운 그 점이 있습니다. 농사일 해야 되고 그분 오시면은 최소한 1시간을 뺏겨야 되는데 제가 뭐 그 개를 분양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들이 개를 분양하면은 적정한 금액을 주고 분양하기 때문에 내가 돈 번다 할 수 있겠지만은 아니 돈 번다는 것은 내가 투자한 대비 뭐 수익이 되고 내가 이제 생활할 수 있는 그 돈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데 어떻게 돈을 법니까? 이제 물론 뭐 돈을 받지만 그거로 애들 다 사료비하고 고기 사 먹고 예방 접종하고 다른 분들 1년에 2번씩 강아지 분양할 때 저는 뭐 1년, 2년, 3년에 한 번씩 새끼 빼서 좋은 놈 빼내려고 하고 많이 나도 새끼가 이제 뭐 2마리, 3마리 이렇게 나는데 그거 어떻게 돈이 됩니까? 그것도 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농번기 때 오셔서 저희 개들도 보고, 제가 개 관리하는 것도 보고, 순종은 어떻더라, 이런 얘기도 좀 듣고, 그 개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도 좀 대화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서로 친해진 가운데, 제가 꼭 드려야 될 분께 개를 드리는 그런 우리 충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11월 달도 다 돼가는데요. 마감되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마무리 잘 하시고, 요즘 일교차가 심하니까요. 이제 좀 처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셔갖고, 이제 연말 12월 다가오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